안녕하세요. 토방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 날짜로 준비했던 승무패 57회차 7경기 상편에 이어서 주말에 치러질 예정인 7경기를 이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치러진 유럽 대항전으로 발매된 56회차의 첫 경기였던 샤흐타르의 승리 쪽 접근이 종료 직전 극장골이 터지면서 적중했다는 소식 접했는데요. 또한 같은 날짜에 치러진 경기였던 라이프치히 경기는 아쉽게도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 쪽 복수 선택지를 예상했었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3대1로 비교적 여유롭게 승리를 거두면서 예상이 빗나가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치러질 승무패 57회차는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온 팀들이 대다수이며 주중에 일정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어려운 매치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더 디테일하고 신중하게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분석해볼 7경기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발매된 14경기 모두 라리가와 EPL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으며 4경기의 레알 마드리드, 7경기의 세비야, 8경기의 비아레알, 9경기의 브라이턴과 리버풀, 10경기의 웨스트햄과 뉴캐슬, 11경기의 에스턴 빌라, 12와 13번의 모든 팀이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온 팀이며 대다수의 경기들이 주중에 챔스 일정을 치렀거나 치를 예정인 팀으로 매치업이 구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8번째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까지의 초기 배당을 토대로 한 분석으로 진행해볼 예정이며 첫 번째 경기부터 7번째 경기는 지난 영상에서 분석을 마쳤으니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분석 역시 초기 배당을 토대로 한 분석이며 100% 신뢰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에 어느 정도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보다 정확한 분석과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분석방에 오셔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8번째 경기인 비아레알과 라스팔마스의 경기부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8번째 경기 비아레알과 라스팔마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우선적으로 다가오는 새벽에 치러질 비아레알의 유로파리그 일정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경기라고 느껴졌으며 다행히도 홈에서의 경기인 만큼 이동거리가 없다는 점이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아직 유로파 일정이 치러지지 않은 만큼 분석에 있어서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느껴지기도 했기에 꼭 7번째 경기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경기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감독의 교체와 팀 컬러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던 속공 성향의 팀에서 완전한 지공 성향의 팀으로 변모하는 중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또한 지난 8라운드 헤타페전에서 중원 자원인 바에나의 퇴장이라는 변수도 생긴 상황이며 이번 상대인 라스팔마스 역시 왼쪽 윙어이자 공격을 이끌어줄 라미레즈의 부상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라미레즈가 있을 때에도 공격력이 그다지 좋다고 보여지지는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양팀 모두 중원에서 지루한 공방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예상되었고 공격에서 방점을 찍어줄 또렷한 자원이 없다는 공통점을 고려했을 때 결국 무승부 쪽의 복수 선택지는 꼭 가져가셔야 하는 경기라고 느껴졌으며 주중에 유로파 일정을 뛰고 온 비아레알의 체력적인 변수와 퇴장자를 고려했을 때 과감히 원정팀의 승리 쪽 접근까지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경기인 브라이튼과 리버풀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양팀 모두 유로파 일정을 강행하고 만나게 될 예정인데요. 우선 리버풀은 지난 토트넘 원정에서 2대1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고 이 과정에서 조타와 커티스 존스의 퇴장까지 나오면서 악재가 터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날 동점골을 넣은 각포 역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여져 빠르게 교체되었고 이러 안에서 유로파 일정까지 강행하고 브라이튼 원정에 나선다는 점이 어쩌면 리버풀의 얇아진 뎁스와 체력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따를 것이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수비에서의 이탈이 없다는 것이 위안거리라 보여지는 리버풀이며 그럼에도 이번 일정에서 각포의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가장 큰 변수라 보여졌습니다. 홈팀 브라이튼은 이번 일정을 앞두고 마르세유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브라이튼 역시 최근의 행보와 경기력이 마냥 긍정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리그컵에서 첼시에게 패배한 이후부터 리그에서 비교적 하위 전력이지만 약한 모습을 보여온 빌라에게 또다시 6대1의 대패를 기록하면서 징크스를 깨지 못했는데요. 리그컵에서는 미토마를 제외한 공격수들을 모두 로테이션으로 돌렸기에 어느 정도 감안해야 했던 패배이지만 리그에서 빌라에게 100% 전력을 준비하고도 대패를 기록했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나마 안수파티의 득점포가 터졌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거리라 보여지기도 했지만 이번 두 팀의 맞대결의 상성을 보았을 때 어쩌면 리버풀의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에 브라이튼의 피지컬이 좋지 못한 중원이 수비적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느껴졌기에 이번 일정은 원정팀의 리버풀의 승리와 최근 리버풀 역시 퇴장과 부상으로 뎁스가 얇아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무승부 쪽 복수 선택지를 채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경기인 웨스트햄과 뉴캐슬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일정은 앞서 다룬 두 경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두 팀 모두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경기에 임할 예정이지만 원정팀 뉴캐슬은 비교적 하루 정도 여유있게 이미 일정을 치렀고
웨스트햄은 6일 새벽 프라이부르크 원정이 남아있기에 시간적으로 휴식기를 뉴캐슬이 하루 정도 더 가질 것이라 보여졌으며, 뉴캐슬은 유럽 대항 전 일정 역시 홈에서 치러진 만큼 비교적 재정비를 가질 시간이 충분한 상황임은 분명했습니다. 원정팀 웨스트햄은 직전 일정 리그에서 셰필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0 승리를 기록하며 리그 연승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역시 상대가 수비적인 접근을 자주 채택하는 편이라 꽤나 웨스트햄이 이를 뚫어내는데 고전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손쉬운 2대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날 주포인 보현의 득점포가 또다시 터졌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정팀 뉴캐슬 역시 지난 5일 챔스에서 PSG를 4대1로 대파하면서 기세가 바짝 올라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날 모든 포지션에서 득점포가 터지면서 한 선수의 영향력에 기대어 승리한 것이 아닌 팀 전체가 여전히 단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초기 배당이 홈팀 웨스트햄의 승리와 무승부 쪽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최근에 기세가 바짝 올랐고 재정비를 가질 하루 정도의 여유가 있을 뉴캐슬에 손을 드는 쪽이 현명하다고 느껴지면서 원정팀의 승리 쪽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경기인 울버햄튼과 아스톤빌라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홈팀 울버햄튼은 직전 일정에서 맨체스터 시티라는 대열을 2대1로 잡아내면서 시즌 2승을 올렸고 비로소 강등권에서 탈출하며 어느 정도 반등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원정팀 아스톤빌라는 이번 일정을 앞두고 보스니아 리그의 지리니스키와 컨퍼런스 리그 그룹 스테이지 일정을 치러야 하는데요. 빌라 역시 직전 일정에서 브라이튼을 6대1로 대파하면서 여지껏 브라이튼에게 강해왔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었고, 와킨스의 골결정력이 절정에 달한 상태를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면 최근에 치른 경기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꾸준히 승패를 반복하는 중이라는 것이 조금은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부여된 배당도 역시나 원정팀이 정배당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배당이 하락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울버햄튼 역시 홈에서만큼은 맞대결에서 한 번의 패배를 제외하면 모두 승리했고 맨체스터 시티라는 대열을 잡아내며 어느 정도 반등한 만큼 근소한 승부가 예상되는 경기라고 보여졌으며, 그럼에도 공격에서 확실한 방점을 찍어줄 와킨스의 올라있는 폼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일정은 원정팀 빌라의 승리와 무승부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경기인 AT 마드리드와 소시에다드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2라운드를 치르고 온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AT 마드리드는 홈에서 페에노르트를 상대로 난타전 끝에 3대2의 승리를 기록했고, 원정팀 소시에다드도 잘츠부르크 원정에서 2대0의 승리를 기록하며 두 팀 모두 직전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고 맞붙게 되었는데요. 또한 두 팀은 최근에 치른 공식전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모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 경기라고 느껴졌는데요. 홈팀 AT 마드리드는 이번 일정의 주포이자 최다 득점자인 모라타가 퇴장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모라타가 빠진 지난 카디스전에서도 몰리나의 동점골과 코레아의 멀티골에 힘입어 승리를 따냈고, 지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메트로폴리타노에서는 극강의 AT 마드리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여졌는데요. 물론 원정팀 소시에다드 역시 기본적인 중원에서의 힘과 쿠버를 활용한 공격 루트로 무패를 기록 중인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AT 마드리드의 홈에서 치러진 맞대결에서 2승 3무의 성적을 보인 만큼 이번 일정 역시 무승부의 선택지를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고 느껴지기도 했기에 이번 일정은 모라타가 빠졌지만 홈에서만큼은 강한 면모를 보여온 AT 마드리드의 승리와 모라타의 결장과 소시에다드 역시 최근의 폼이 나쁘지 않은 만큼 무승부 쪽의 복수 선택지도 꼭 채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경기인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양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일정을 치르고 왔는데요. 아스널은 지난 4일 랑스 원정에서 2대1의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승무패 56회차에서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했던 만큼 자연재해와도 같은 이변을 연출하며 많은 분들에게 아쉬움을 준 패배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경기 초반 빠르게 제주스의 선취 득점이 나오며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듯 했지만 비교적 하위 전력이라 판단했던 모양인지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렸던 만큼 빈틈을 노출하며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은 이번 일정을 고려해서 후반 70분에 주전들을 교체로 빼주면서 어느 정도 체력을 안배했다는 점이라 볼 수 있는 아스날입니다.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는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3대1의 비교적 예상과는 다른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이 경기 역시 라이프치히 쪽의 승리와 무승부 쪽을 채택드렸는데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내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론 로드리가 있을 때 맨체스터 시티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에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로드리가 이번 일정에는 지난 노팅엄전의 퇴장으로 인해 3경기 출전 정지를 받아 이번 원정에는 동행하지 못할 전망이며, 이러한 로드리의 공백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칼빈 필립스가 메워줄 수 있을지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며,
어쩌면 이러한 중원에서 맨시티의 출혈을 아스날이 홈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충분히 공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번 경기는 과감하게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알라베스와 베티스의 맞대결입니다. 알라베스는 주중에 유럽 대항전 일정이 없었고 베티스는 다가오는 새벽 체코의 스파르타 프라하와 유로파리그 그룹 스테이지 일정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다만 홈팀 알라베스는 최근 4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강등권을 겨우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지난 경기에서 중원의 블랑코가 퇴장으로 빠지게 된 점은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최근의 경기들을 보았을 때 꾸준히 실점을 헌납하는 모습을 이어가면서 약팀의 전형적인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 세비야를 홈에서 4대3으로 잡아냈을 때에도 수비에서의 아쉬움을 남겼고 이번 일정에서도 결코 상대가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온다는 변수가 있지만 리그에서 상위권 전력임은 분명하며 이러한 상위권 전력을 상대로 꾸준히 졸전을 펼친 알라베스이며 여전히 공격에서 득점포를 터뜨려줄 만한 자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고 원정팀 베티스 역시 주중 일정을 치른다는 변수가 있지만 홈 경기를 치르는 만큼 비교적 이동거리에서의 제약이 없는 상황이며 지난 시즌에도 이러한 유로파 일정을 소화하며 리그를 병행해온 베티스인 만큼 이번 경기는 원정팀 베티스의 짠물 축구에 힘입은 한 골차의 승리를 예상해보면서 원정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